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 수확량, 이제 수확량을 결정하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이 시험에서는 얘를 잘 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수확량에서는 첫 번째는 뭐냐면,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있을 때 수확량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얘는 그냥 착과량 마이너스 착과수 조사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 수확이 줄어든 양을 빼버리는 거죠. 총 달려있는 것 중에서 착과수 조사 이후에 각 사고가 났을 때 사고당 수확이 줄어든 양 감수량의 합계를 공지하게 되면 이 집에 뭐가 된다? 수확량이 된다. 된다. 언제요?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있을 때, 만약에 시험 주제가 착과수 조사 전에 뭐 냉해 피해가 있었다 또는 피해가 있는데 조사해 봤더니 피해가 인정되더라 그러면 뭐다? 얘가 수확량이에요.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만약에 글자 끝까지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장난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착과수 전에 냉해 피해로 인하여 조사한 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두 번째 이런 거예요. 착과수 조사 전에 무사고 또는 피해를 신고했는데 불인정 때 피해가 인정 안 됐다는 거잖아요. 냉해 피해 괜찮아요. 이거 냉해 피해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이런 거일 때는 수확량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집이 평년 수확량이 1000kg예요. 1000kg. 달려있는 과실의 량이 착과량이 8000kg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있었다, 인정됐다라고 하면 뭐다? 8000kg 만에서 8000kg 줄어든 얼마? 2000kg 있죠. 2000kg 줄어든 거 있잖아요. 이거는 보험회사가 보상해줘야 되겠죠. 왜 보상한다? 착과수 전 사고로 인해서 과일이 덜 달렸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소를 빼면 최종 수확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집이 착과수 조사 전에 무사고했다. 무사고나 또는 피해가 불인정됐다. 이때는 뭐요? 자, 평년 수확량 1000kg고 피해도 착과수 전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는데 착과량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이 줄으면 이 2000kg 보험회사가 포상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잖아요. 안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서는 수확량을 어떻게 한다? 큰 값이 맥스에서 평년 수확량과 착과량 중 큰 값에서 뭐 한다? 각 사고당 감수량 합계를 공지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 뜻 때문에 그래요. 그 뜻 때문에. 그죠? 자, 이 2000kg 줄은 거 보상할 거냐 말 거냐. 착과수 전에 냉해 피해 있었다 그러면 뭐다? 냉해로 인해서 2000kg 줄었구나 했으니까 착과량에서 사고당 감수량을 빼면 수확량이 결정되지만 만약에 착과수 전에 사고가 없었다. 그러면 2000kg 줄은 것은 뭐다? 제로 줄은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뭘로? 큰 값. 2000kg 보상 안 해주는 방법이 뭐다? 평년 수확량 1000kg와 착과량 중에서 뭐다? 큰 값에서 사고당 감소량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또 응용해서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사례로 착과조사가 무사고예요. 조사 전에 무사고 또는 피해 불인정이 됐는데 이 집에 평년 수확량이 얼마에 10,000kg. 착과량이 12,000kg라는 얘기예요. 얘가 크죠? 그때는 12,000에서 사고당 감소량을 빼는 겁니다. 되셨죠? 이 뜻이에요. 네. 자, 그러면 착과량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볼게요. 착과량은 먼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겁니다. 착과량은 달려있는 과실의 양이에요. 달려있는 과실의 양. 그러다 보면 뭐다? 착과수인데 이 착과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착과수는 표본조사를 하니까 표본주에 한 주당 착과수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하기 이 표본주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조사 대상 조수 과일이 달려있나 그래서 조사 대상 조수 이렇게 준 거예요. 이게 착과수예요. 그죠? 만약에 시험에서는 뭐다? 주당 착과수 주면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해야 한다고요? 조사 대상 주수로 곱해야만이 착과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1cm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거예요. 주당 착과수라는 것은, 표본주의 주당 착과수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표본주, 적정 표본주를 정한 다음에 된다. 표본주수 분의 표본주에 달려있는 착과수 합계로 나누면 한 주당 착과수 나오겠죠, 이렇게. 지금까지는 보통 주당 착과수를 줘요, 많이. 주당 착과수 주면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다? 조사, 대상, 주수다 곱하시면 착과수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표본주수의 착과수 합계가 나오고 표본주수가 조건이 제시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이렇게 해서 주당 착과수를 계산한 다음에 조상수를 곱해야만이 뭐가 된다? 착과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착과수. 곱하기 달려있는 과실 전체 과실수 있죠? 얘는 전부 다 품종별로, 수령별로 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다? 량이니까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에다가 무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품종별 개당, 한 개당 과중 곱하면 돼요. 개당 과중이기 때문에 무게의 개예요. 한 개당 무게. 근데 여기서 과중은 되도록이면 킬로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킬로로. 킬로그램으로. 킬로그램. 왜냐하면 이 단위가 여기가 킬로그램이에요.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나무 조사하면서 고사주수, 실제 가수, 고사주수, 미보상 주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보상 주수는 보상하는 손에 예원인으로 과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상하는 손에 예원인으로 과일이 없어진 것은 보험회사가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거죠. 걔는 평년 수확량만큼 과일이 달린 걸로 환산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험회사가 보상 안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뭐다? 얘는 주당 평년 수확량 곱하기 미보상 주수 콜. 자, 그러면 주당 평년 수확량 우리가 복습 한 번만 해보는 겁니다. 엄청 많이 했는데 주당 평년 수확량. 자, 보험회사에는 여러분도 공부했지만은 과수원별로 산정된 것이 있고 품종별이나 수령별로 산정되는 게 있는데 과수원별로 산정된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보험금 계산할 때 있는 거. 자, 보험 가입 금액. 자, 보험 가입 금액인데 A 품종의 보험 가입 금액은 1,000만 원, B 품종의 보험 가입 금액이 2,000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이 과수원의 보험 가입 금액은 얼마라고 해놨어요. 그냥 과수원 전체를 통틀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부담비. 얘도 A 품종의 자기부담비를 몇 프로, B 품종 자기부담을 하지 않아요. 과수원 전체, 너희 집은 자부담이 10%짜리야, 20%짜리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입니다. 평년 수확량도 A 품종의 평년 수확량 얼마, B 품종의 평년 수확량이 얼마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과수원 통틀어서 평년 수확량이 얼마라고 해놨다고요. 그 다음에 미보상 감수량도 A 품종의 미보상, B 품종의 미보상 감수량을 각각 구분해서 산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피해율 있죠. 피해율도 A 품종의 피해율, B 품종의 피해율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과수원 통틀어서 한다고요. 그럴 때 여기 있는 평년 수확량이 있는데 여기 있는 평년 수확량은 과수원 전체 통합한 평년 수확량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A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이에요. 품종별, 수령별. 여기다 품종 수령이잖아요. 네, 품종별, 수령별, 주당 평년 수확량인데 그러면 여기는 뭐다? 얘는 과수원 전체니까 얘를 어떻게 산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때 품종별로, 수령별로 보험 가입할 때 정해진 게 뭐냐면 가입 주수, 나무 주수. 표준 수확량. 이런 것들은 뭐다? 품종별로, 수령별로 구분해서 가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은 과수원 통과해서 가입하고 품종별로 표준 수확량 같은 경우는 품종별, 수령별로 구분해서 가입하니까 얘를 평년 수확량을 품종별, 수령별로 안분하는 방법은 뭘 통해서? 표준 수확량을 통해서 안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거. 그랬으니까 자 볼게요. 자, 주당입니다. 자, A 품종의 주당 평년 수확량은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과수원 전체의 평년 수확량. 맞죠? 과수원 전체의 A 품종의 실제 결과 주수. 이런 거다. A 품종의 평년 수확량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뭐다? 한 주당 평년 수확량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는 얘예요. 예. 그러면 A 품종의 평수량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과수원 전체 평수량을 갖고 뭘로? 표준 수확량으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전체 표준 수확량. A 품종의 주당 표준 수확량.
곱하기 A 품종의 실제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전체는 A 품종의 주당 표준수량량 곱하기 A 품종의 실제 결과수 플러스 B 품종의 주당 표준수량량 곱하기 B 품종의 실제 결과수. 그러면 뭐다? 이 값이 A 품종의 평균수량이 나온 게 이게 1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요, 주당 주면 실제 결과수를 무조건 곱하시면 되고요. 그냥 A 품종의 표준수량량에 담은 이 합친 거예요. 합친 거.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표준수량량 실제 결과수 곱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 주당 표준수량량을 제시하면 반드시 해당되는 품종의 실제 결과수를 곱해야 되고요. 그냥 A 품종의 표준수량량 그러면 뭐다? 그냥 곱하시지 말고 그 값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은 뭐 할 거냐면 사고당 감수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뒤에가 종합의 수학감수에 똑같은 방식입니다. 자, 236쪽 보시게 되면 낙과 피해 있습니다. 구교재는 찾아보시기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표본과 실 추출해서 착각 피해 234쪽 봅니다. 착각 피해 234쪽. 234쪽이니까 구교재는 262쪽입니다. 262쪽. 감사합니다. 262쪽. 자, 착각 피해는 착각 피해 유발제 때 하고요. 235쪽 봅니다. 착각된 과실에 대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거고요. 어쩐다. 착각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 보통 수학할 때 합니다. 수학할 때. 따야 되니까. 촉각 조사 방법은 착각 수도 조사하겠죠. 그래서 착각 피해 할 때는. 그 다음에 나무 조사. 그래서 이때는 뭐다? 이제 수학할 때니까 나무를 몇 가지로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그 다음에 수학 완료 주수 있을 수 있겠잖아요. 네. 착과수는 수학 알려줄 수 없잖아요. 처음에 착과조사 할 때는 최초 품종 수학 직전에 하니까 그때는 기수학 품종, 즉 수학 완료 품종이 없었어. 완료 주수가 없었고 이제는 뭐다? 그 이후에 사고를 했을 때는 혹시 수학하는 품종이 있는지 그래서 기수학 주수도 파악하더라라고 하고 이후 조사 방법은 착과수학과 동일합니다. 표본과실 추출 얘도 마찬가지로 착각 피할 때도 계단 과중처럼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30개입니다. 대신 여기서 특이한 것은 표본과실 추출할 때는 품종별로 표본주를 3주 이상을 선정하고 거기서 과일을 몇 개, 품종별 20개, 농지당 30개예요. 과중조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글자 좀 들어갔죠. 한 단어가 더 들어갔죠. 뭐예요?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 3주에서 크기가 평균적인 과일 20개 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이 들어갔어요. 과중은. 근데 얘는 그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박이 때리면서 착과 큰 놈에다만 막 우박이 맞고 조그만 놈은 빗사이로 막 피하고 그렇지는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착과가 평균적이고 크기가 평균적인 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과일 20개 따가지고 피해 입었냐 안 입었냐 판단해 보란 얘기입니다. 자, 236조입니다. 자, 피해 구성 조사 있는데 얘는 자, 피해 구성 봐서요. 정상은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과실 50%이군요. 0.5. 일반 시장에 출할 때 무슨 과실에 비해서 기준 과실이 정상 과실입니다. 정상 과실에 비해서 5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것. 단 팔았고라면 팔지 말, 팔로 가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가공공인의 공급 및 판매 여부랑 무관하게 평가사의 고유 영역이다. 얘는 50%이. 그래서 계약자분들이 요즘 잘 알아가고 평가사한테 엄청 잘합니다. 아이고 평가사님 고생 많으시오 그러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보고 정상 50%입니다. 80%입니다. 100%입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 손이 결정돼 있어요? 조사자의 손이 결정돼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아주 공정한 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0%형은 일반 시장에 출하 곤란하고 가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 100%는 시장 안 돼, 가공 안 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사 당시에 수확이 완료된 품종이 있거나 완료됐으면 뭐다? 착각 피해 없는 거죠. 그다음에 피해가 경미하면 뭐다? 착각 피해는 할 필요 없다. 무슨 할 필요 없다. 낙과 피해 조사합니다. 착과수 조사 이후에 낙과 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장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표본 조사하고 237쪽 주수 조사입니다. 대신 자, 낙과기 때문에 자, 먼저입니다. 자, 사고당 감수량. 사고당 감수량은 3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달려있는 것 중에서 수확이 줄어든 거 있을 수 있겠죠.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과일이 떨어지겠죠. 바람 불면 떨어지겠죠. 그러면 낙과된 것 중에서 수확이 줄어든 것이 있을 거고요. 플러스 자, 고사주수, 착과조사 이후에 나무가 죽어버리면 거기 달려있는 거 수확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고사주수, 감수량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방금 읽은 게 뭐다? 착과 감수량입니다.
착과 감수량은 그때 조사 때의 착과 수입니다. 보통 시험에서는 처음에 조사한 착과 조사한 것처럼 조사를 또 시키거나 여러분한테 시키거나 아니면 뭐 한다? 착과수 몇 개다라고 하는데 주의할 점이 뭐예요? 이 착과수 조사할 때는 사고당 감수량 조사할 때 착과수 조사할 때 조사 대상수는 어떤 거다? 실제 결과에서 고사나 미보상이나 수학 완료주수를 뺀 게 조사입니다. 처음에 착과 조사할 때는 수학 완료주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안 줄 거예요. 그러면 착과수에다가 뭐다? 개당 한 개당 무게 과중하면 착과량 됐잖아요. 착과량 달려있는 과실의 양 곱하기 뭐다? 금차 이번 사고 때 착과 피해 구성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이니까 착과 피해가 여러 번 나면 어떨 거냐? 앞전 거 있으면 빼준다는 얘기죠. 금차 착과 피해 구성률은 뭐냐면 이번에 조사한 착과 피해 구성률. 네. 구성률 마이너스 기사고 때 얘가 착과 피해가 한 번만 발생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없기도 하고 두 번, 세 번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때마다 조사를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다? 낙과 감수량입니다. 낙과 감수량은 일단 이거 써드릴게요. 떨어진 게 몇 개냐? 낙과 수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양이죠. 낙과량. 낙과량은 자, 개당 과중하시면 되겠죠. 과중. 무게. 곱하기 금차 낙과 피해 구성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뭐다? 이번에 낙과 피해 구성률. 낙피 구성률에다가 마이너스 기사고 때 착과 수혜자 보상과 뺀 나머지가 금차 사고 때의 낙과 피해 구성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다른 것 없어요. 낙과 감사에서는 뭐만. 자, 낙과수를 어떻게 조사할 거냐라는 거 두 가지. 낙과수를 표본으로 조사할래? 전수로 조사할래? 이거예요. 표본으로 조사를 할 수도 있겠죠. 얘가 원칙입니다. 자,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낙과수 조사를 전수 조사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로 표본 조사도 할 수 있지만 이 포도나 복숭아 종합과수 있죠. 걔네들은 뭐다? 낙과수가 표본 조사가 원칙이에요. 그 이유는 뭐다? 품종마다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품종별 낙과수가 몇 개인지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은 품종 구분 없이 과중 무게가 모두 똑같아요. 걔네들은 가액 과중이 똑같습니다. A 품종 300g, B 품종 300g이에요. 아오리 아시죠? 아오리 500g, 홍록 500g 똑같다고요. 그냥 걔네들은.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품종별로 무게가 다 다를 거니까. 그래서 낙과수도 표본으로 조사할 거냐 아니면 전수로 조사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다? 표본으로 조사하면 뭐다? 얘가 품종이 구분되겠죠. 품종이 구분됩니다. 근데 낙과수가 A, B 품종 두 품종이 전수로 조사하면은 품종 구분이 안 되죠.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품종 구분이 안 되는데 이때 품종 구분하는 법 공부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표본 조사할 때는 뭐다? 얘는 주당 표본주의 수간내 낙과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곱하기 과일이 떨어질 수 있는 나무는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에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조사 대상 주수 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주당 표본주 수간내 낙과수라는 것은 뭐예요? 한 주당이니까 표본주수 분의 표본주 수간내 낙과수 합계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당이 되니까 나누니까. 그러면 이때 주의할 점은 A 품종의 수간내에 B 품종 낙과수가 두 개 들어왔다. 그럼 이거 A 품종 떨어진 걸로 볼 거냐, B 품종 떨어진 걸로 볼 거냐 이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품종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표본주의 품종이 낙과된 것으로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됐죠? 네,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 안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낙과수 되는 거고. 두 번째, 전수입니다. 전수 때는 뭐다? 기본적으로 품종 구분이 안 되니까. 첫 번째는 품종을 구분해서 일단은 낙과수를 세요. 과수는 전체 있으면 돌아다니면서 A 품종, 계속이 이 집이 두 품종이면 A 품종, B 품종을 템퍼러리 샤인 하면서 세고 다닌단 말이에요. 계속이 두 개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계약자가 한 군데 모아놨어. 그래서 놓고 합쳐져서 품종 구분이 매우 힘들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전체 낙과를 세요. 전체 낙과를 먼저 센 다음에 얘를 갖다가 품종을 구분해요. 임의로 몇 개를, 과실을 100개를 추출합니다. 100개 이상 추출해가지고 얘를 해당되는 A 품종의 자, 표본 과실은 몇 개냐? 구분하면 되겠죠. 자, 전체 낙과가 1000개예요. 그래서 100개를 추출해갖고 봤더니 A 품종이 40개, B 품종이 60개라면
1000개 중에 A품종이 몇 개 떨어졌냐라는 거예요. 몇 개 떨어졌어요? 400개 떨어졌다. 그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럼 A품종이 400개 떨어졌으면 A품종의 주당 낙과수는 몇 개예요? 주당 낙과수. 모르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나무조사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자, 400개가 떨어졌다. 자, A품종이 400개인데 이 집에 A품종이 나무조사를 해봤다는 거죠. A품종 주수조사니까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보상 주수, 수학 완료 주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조수 100주, 고사 주수가 10주, 20주, 30주가 있다면 이 집에 한 주당 낙과수는 몇 개냐? 시험 출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주당 낙과수 몇 개예요? 라고 계약자한테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다? 주당 낙과수라는 것은 뭐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에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게 뭐다? 조사 대상 주수다라고. 자, 400개 나누기 얼마면 돼요? 10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과일 달려있는 게 몇 주 있어요? 20개, 그러니까 50, 60, 40주네요. 40주. 그럼 하나당 몇 개씩? 10개씩 떨어진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10개씩 떨어졌습니까? 10개씩. 됐죠? 그럼 시험에서는 10개 하시면 되죠? 네. 40개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주당 낙과수를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총 낙과수를 계산하시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본 237쪽 보시면 해당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과수를 조사할 때 236종 표본조사로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봐보세요. 표본조사. 낙과표 조사는 표본조사 시전다. 단 계약자 등이 낙과된 가시를 한 곳에 모아둔 경우 표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의 뭐다? 전수조사를 시행합니다. 전수조사를. 자, 237조 보통 계약자분들이 전수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나 다 보상해 주라라는 거예요. 표본하면 느낌상 낙과가 많은 거 골라주면 땡큐인데 낙과가 조그만 표본을 잡으면 성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격증 따면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면 이제 그때는 이제 응급상황 대처법 뭐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방금처럼 점수하면 몇 개다? 표본과실 몇 개? 100개 이상 추천한다는 거 기억하세요. 100개 이상. 왜냐하면 표본과실을 묻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손해평가사 고현석이가 현장에 조사로 갔어요. 포도를 조사로 했더니 낙과가 돼 있다. 포장하는 제로 낙과가 돼 있는데 전체 낙과수가 1000개고 품종 구분하여 조사하지 못하겠다. 이때 품종 구분할 때 표본으로 추출하는 최소 과실의 개수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보면 몇 개라고 답하세요? 100개잖아요, 100개. 그렇죠? 최소 과실의 개수는 100개 이상이 아니라 100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다음 조사 내용이 옳은 거에 대해서는 O, 틀린 것은 X로 쓰시오라고 해서 손해배상 고현석이가 낙과 피해를 조사를 하는데 전수로 조사했다. 그래서 품종 구분이 되지 않아 표본 과실로 농지당 30개를 갖고 품종을 구분하였다. 조사를 잘했으면 O, 틀리면 X. 뭡니까? X죠. 그렇죠. 그런 거 알아야 이걸 OX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좀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다 나오겠죠. 어디서 안 나오겠습니까? 자, 잠깐 한번 내겨봅니다. 자, 뒤에는 똑같고요. 고사나무 조사입니다. 고사나무는 여기 보시면 되고요. 고사나무에 대한 감수량입니다. 자,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이 있고 고사주수 감수량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바뀌었어요. 작년 24년부터 고사주수 감수량은 어떻게 하냐면 고사분 과실수 과중 끝입니다. 뭐 1-맥스에 없습니다. 얘는 그냥 그 나무에 앞전에 착과피해를 뭐 30% 받았더라도 그냥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보상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1-맥스A가 정석인데 빠졌어요. 자, 그러면 고사분 과실수가 지금 관건이에요. 시험에서 고사분 과실수는 뭐 100개이다 그러면 뭐다? 100개에다가 그냥 과중 A품종 100개면 A품종 과중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고사 주수가 10주라는 거예요. 10주고 고사분 과실수가 300개이다 라고 하면 A품종의 고사주수니까 이때는 10주 곱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문제가 뭐예요? 고사분 과실수 줬잖아요. 300개 그냥 그대로 쓰시고 과중 때려 넣으면 됩니다. A품종 거. 그럼 뭐다? A품종의 고사분 과실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안 주고 A품종의 고사 주수가 10주고 그리고
A 품종의 주당 고사분 과실수. 과실수가 자 20개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 고사분 과실수 이게 합치면 되겠죠.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2 곱하기 20개 있으니까 고사분 과실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줄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곱한 것이 뭐예요? 고사분 과실수예요. 곱하기 뭐다? 과중 곱하시게 되면 뭐다? 고사주수 감수량이 된다. 주의할 점 맥스에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한다고요. 또 이거 이것은 뭐 상식상 해야 되지 않냐? 상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익감소 포도는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설명해 드리면 수확량 계산하는 것은 종합이염, 과수품목,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 망감류 똑같아요. 수확량 결정하는 게 다.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거고. 주의할 점은, 특히 주의할 점은 뭐냐면 과중조사 한 거 있죠. 종합과수도 마찬가지죠. 종합의 포도, 복숭아, 자두, 감귤이나 농업수익감소의 포도나 과중조사 값을 언제 쓴다? 최초 조사 값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어. 모르고 후타가 이렇게 앞전 것도 안 해버렸네. 얼른 내 이때 가서 다 해줘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검증조사나 재조사가 있을 때는 뭐다? 최초조사고 뭐 이거 필요 없이 검증이나 재조사 값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검증하고 가면 재조사 같이 쓰면 어떻게 할래? 그건 문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건 검증을 쓰든 재조사를 하든 그냥 내 마음이에요. 이제 답안 푸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기 이제 수익감소. 피해율은 기준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이고 기준수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기준수입은 평년수입 기준가. 얘는 고정수치예요. 얘는 암기 많이 해놓으시기 바라고요. 시험에서는 수익감소가 많이 나와요. 지금부터 배울 밭작물에서는 무조건 시험 문제 지뢰밭입니다. 왜 그러냐? 종합이염 수학감소 밭작물 있잖아요. 마, 양, 고, 옥, 강감감, 착콩판 있죠. 얘는 너무 단촐해. 그래서 이제 피해율까지 엮어버리는 거예요. 엮어버리면 시험 문제 풀이 과정이 좀 더 길어져. 그래서 수익감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수익감소가 지뢰밭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얘가 제일 중요하다, 얘가.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수학감소 방식에서. 수학량 하는 것은 똑같으니까. 이 수학량 계산하는 거, 미분하는 거. 근데 얘는 실제로 수학량과 미분상을 더해가지고 실제 수입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준가격, 수학가격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수익감소는 일단 끝내고요. 어디 보실 거냐면, 다음은 246쪽입니다. 구교재는 275쪽. 자, 밭작물 8종입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 기출대에 보시면 수익감소 보장 밭작물 많이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 중에서 처음에 이제 마늘,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약에 시험에서 물어봐요. 자, 수익감소 보장에도 가입할 수 있고 수학감소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 위에 있으면 모두 골라내시오. 쓰시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면, 이 품목을 모르면, 아니, 수익감소 피해율 내가 공식은 내 똑 떨어지는데, 이거는 내가 안 골라봤다. 뭐 이러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품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늘, 양파이고요. 고구마 좋아하시죠? 고구마 있습니다. 요즘 양배추가 비쌉니다. 양배추 이렇게 한번 넣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아침마다 콩 갈아 드시잖아요. 이제 콩. 네. 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양, 그 다음에 옥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자. 가을입니다. 가을잽에 감자 있고, 올해 이제 오늘의 히든카드는 옥수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막수, 마, 양, 고, 옥, 감, 착콩, 팥, 보리. 아, 예. 그렇죠. 아이고, 보리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는 뭐냐면, 얘하고 두 개 보리예요. 보리. 있으니까, 보리도 보리가 조금 어렵다. 보리 우리가 지금 수학감소 논작물 할 때 공부했잖아요. 벼밀, 보리. 이 보리. 보리 할 때 수학량 똑같이 계산합니다. 피해율 계산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만. 자, 조사 종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246쪽입니다. 구교전 275쪽에 보시면, 자,
자, 피해사 실황조사 있고요. 재파종조사. 재파종조사는 자주 묻죠. 농업수익감소든 수확감소든 뭐다? 재파종조사를 하는 품목은 딱 하나, 마늘만 있습니다. 마늘만.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재파종 저격 품목 마늘이고요. 보장하는 제2여부 심사 247조. 실제 경작 면적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해서 10% 이상. 이 10% 이상이라는 개념은요, 다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가 났다는 차이. 10% 이상 크거나 10% 이상 작거나 했을 때는 뭐다? 계약 금리가 하라는 얘기예요. 재파종 보험금에서 표본 구간수 산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조사 대상 면적 규모로 표본 구간수 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구마, 양파, 마늘, 옥수수, 양배추에서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서 표본 구간수 산정합니다. 그리고 산정한 것에 대해서 이제 식물체 주수를 조사합니다. 식물체 주수. 답은 봐보세요. 선정한 표본 구간별로 1학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몇 주, 8주 또는 1m에 해당하는 1학 길이를 몇 주라고요? 8주 또는 1m입니다. 8주 1학 길이. 또는 1학 폭 및 식물체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재파종 보험금입니다. 얘는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가입 금액. 호박 얘는 마늘이니까 사람 손으로 심어요. 파종을 종자를 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건비가 요즘 많이 들겠죠. 그래서 좀 더 많이 준다 35%. 그다음에 표준 피해율입니다. 과거에는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고 출현자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출현자 다 삭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표준 피해율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표준 피해율은 어떻게 한다? 마늘은요 1제곱미터당 30개 이상씩을 파종해야 돼요. 가로 1m, 세로 1m의 그 넓이에 30개를 심어야 되고요. 그 다음 100제곱미터는 몇 개? 3,000개. 1000제곱미터는 3만 개. 3만 개 그게 뭐다? 10아르예요. 단위로 바꾸면. 1아르가 100제곱미터. 자, 1아르는 뭐다? 100제곱미터고요. 10아르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다? 10아르당 식물체 주수를 조사합니다. 식물체 주수. 그래서 표준 피해율은 3만입니다. 3만. 3만은 뭐예요? 10아르당. 10아르당. 1000제곱미터당. 그래서 마이너스 10아르당 식물체 몇 개나 나와 있냐? 식물체 주수. 자, 싹이 몇 개 나왔냐? 원래 3만 개가 1000제곱미터에 3만 개 나와야 되는데 네가 조사해 보니까 싹이 몇 개 나왔대. 자, 3만 개 나오는데 18,000개 안 나왔다면 12,000개가 다시 파종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3만으로 나누시게 되면 뭐다? 아, 파종해야 될 즉 비율 나온다. 지금 싹이 죽은 거 비율이 나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10아르당. 10아르당 식물체 주수. 식물체 주수입니다. 몇 가지 나오냐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로 조건 다 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시험에서 1아르당, 이제 1아르당, 식물체 주수 1800개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10제곱미터당 식물체 주수 뭐 180개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1제곱미터당 식물체 주수 18개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18개, 16개, 뭐 12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표본관의 면적으로 주는 거예요. 표본관의 면적이, 자, 표본 구간 면적이 1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10제곱미터고, 여기서 나온 식물체 주수가, 식물체 주수는 몇 개 할까요? 180개 정도 해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여기에는 뭐다? 그럼 이렇게 다 주면 결국은 이 값은 공통적으로 뭘로 다시 환산시켜야 돼요? 10아르당 식물체 수로 환산만 시키면 되겠죠? 그럼 10아르당 식물체 수는 그냥 이 제목대로 이렇게 하세요. 단위 면적당 식물체 주수. 항상 이 습관을 계시면 돼요. 곱하기 10R라는 게 뭐예요? 면적으로 바꾸면 1000이잖아요. 그러면 10R당 식물체 수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기본이에요. 얘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 이거 갖다 대입시키면 되죠. 자, 1R이면 100제곱미터니까 1단위미터 식물체 수는 몇이다? 10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몇 개? 1800개 나왔다라는 거죠. 곱하기 몇? 1000 하시게 되면 10R당 식물체 수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180개니까 뭐다? 180 나누기 10 곱하기 1000 하시면 되고, 얘도. 자, 얘는 그냥 18개죠. 그 다음에 이 나누기 1 하면 18개 그대로 얼마래요? 1제곱미터니까. 곱하기 1000 하시게 되면 18,000개 똑같이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표본관 면적입니다. 그럼 180개 있어요. 면적이 얼마다고? 10제곱미터. 10. 그 다음에 곱하기 1000 하시게 되면 모든 값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최고 난이도는 뭐냐? 그러면 면에서 이 집에서 그럼 이렇게 주면, 자, 이 표본 구간 수가 10개라는 거예요. 10개. 10개고, 이랑 길이가 1.2m. 저도 모르겠네요. 이제 이랑 폭은 1m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게, 180개 나왔대요. 그러면 이 문제 예를 보고 시바르당 식물체 주수 찾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항상 반드시 뭐 한다? 1제곱미터당 식물체 주수 한 다음에 10이니까 1000 곱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자, 1제곱미터당 식물체 주수니까 여기는 면적이고 여기는 주수 하시면 되겠죠. 그럼 면적이니까 표본관 10개는 모두 똑같다고 가정을 했어. 만약에 조건에서 각 표본관의 이랑 길이와 이랑 폭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했으면 이때는 1.2가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1.2 여기가 1.2 이렇게 돼요. 이랑 길이는 8주 이상 이랑 길이 또는 1m 이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10개가 있는데 이 10개들은 뭐다? 1m 곱하기 1.2를 가지고 있는 놈이 10개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몇 개예요? 12제곱미터에서 몇 개가 지금 싹이 났다는 거, 식물체가 180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당 몇 개씩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0알이니까 곱하기 몇만, 1000만 때려 넣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응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48페이지 봅니다. 재정식 조사인데, 얘는 재파종은 뭐냐면 1차 조사 때 있고 2차 조사 때 또 파종 주수. 이때 이 지금 표준 피해율에서 항상 이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1차 때 식물체 주수 있잖아요. 식물체 주수. 그 다음에 2차 때는 뭘 조사한다 했어요? 파종 주수를 대서 얘 합계가 얼마예요? 10알당 3만 주 이상이 돼야 돼요. 항상 반드시 입니다. 얘가 18,000개 있잖아요. 1차 때. 그럼 여기는 뭐다? 12,000개 이상 돼야 됩니다. 11,200개도 안 줍니다. 보험금 안 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재정식 양배추 있습니다. 양배추. 품목도 마찬가지인데, 양배추는 재정식 조사입니다. 재정식 조사하는 양배추는 보험금이 얼마냐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얘는 조금 줘요. 왜냐하면 20% 줍니다. 곱하기 면적비. 그래서 이 퍼센트도 좀 다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면적비예요. 그럼 얘는 고정수치예요. 그럼 이제 얘만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면적비예요. 면적 피해율입니다. 자, 1차 때 피해 면적 마이너스 2차 때 미정식 면적, 그 다음에 얘가 가입 면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 보니까 249쪽 봐보세요. 피해 면적의 판정 기준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집에 1차 때 피해 면적이, 자연재 조수의 화재로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재정식을 해야 된다고요. 재정식을 해야 되는데 2차 때 가서 보니까, 자, 1차 때는 뭐다? 이거 피해 면적, 이거 죽었어요. 근데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이 뭐예요? 교재 봐보세요. 피해 면적 판정 기준은 작물이 고사되거나 또는 살아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하니까 너희끼리 해진 거. 둘 다 피해 면적이에요. 가서 보니까 작물이 죽어 있어. 또는 살아있는데 수확이 불가능한 같은 거다. 다시 그 부분은 재정식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피해 면적은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보니까 가번 봐보세요. 피해 면적은 GPS 면적 측정기 또는 지형도를 이용하여 실제 경작 면적 대비 피해 면적을 비교 및 조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다르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때는 뭐다? 이제 피해 면적에 재정식을 했는지 이행 여부 조사합니다. 이행 여부 조사했는데 만약에 다 100% 자, 이행을 했다. 자, 재정식 한 개 이행 면적이 얼마?
1000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행을 800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 그러면 1000 다 했다면 뭐다? 이때는 2차 때는 미정시간 면적이 없겠죠. 0이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800밖에 안 했다면 원래 1000에서 800만 했으니까 안 한 면적이 얼마야? 200이라는 얘기죠. 200 들어가는 얘기. 그럼 면적 비율이 낮아지겠죠. 면적 비율이 그런 식으로 계산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면적 비율이 항상 자기 부담 비율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장난치죠. 최소 자기 부담 비율로 포함해야겠다라고 하면 이 면적 비율은 2차 때, 이때 이 면적 비율, 2차까지 조사한 이 면적 비율이 얼마?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해야 됩니다. 20%. 최소 민의로 가입했다면 20%짜리 가입했잖아요. 1차 때는 여기가 이제 피해율이, 면적 피해율이 만약에 1차 때, 이 1000으로 했을 때는 피해율이 22% 나왔어요. 근데 800으로 했더니 피해율이 19% 나왔다면 이때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면적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작불능입니다. 경작불능은 8가지 품목 다 줍니다.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있고요. 자, 250쪽 봅니다. 보장하는 제 여부 심사하고 실제 경작 면적, 계약 변경도 합니다. 동일하고요. 실물제 피해율 조사하는데 얘는 목축 조사예요. 왜냐하면 아까 재정식 할 때는 실물제 피해 면적 조사할 때는 GPS 면적 측정기나 지형도들을 통해서 피해 면적을 판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눈으로 본다. 눈으로 척 보면 안다는 얘기잖아요. 척 보면. 그래서 식물제 피해율을 조사할 때는 목축 조사를 통해 눈을 통해서 조사 대상 농지에서 보장하는 재료에 있는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식물제 피해율이라는 고사 식물체 수를 보험 가입 식물체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또는 고사 식물체 면적 나누기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고사 식물체의 판정 기준은 해당 식물체의 뭐다? 수확 가능 여부다. 수확이 불가능하면 뭐다? 고사다. 가능하면 고사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자 경작불능보험금 신청합니다. 자, 경작불능입니다. 경작불능. 경작불능은 여기 앞에 있는 거 8개 품목 다 해당돼요. 8개 있는 거. 그래서 얘는 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100 -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 얘가 소수점 결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해당 없어요. 100에 자부담 20%, 20 빼면 80 남고 나누기 2 하니까 20% 형은 40% 주고, 30% 형은요. 100마리 30하면 얘가 빼니까 나누기 하면 35%. 40%는 100마리 40 빼고 나누기 하니까 30%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15%짜리는요. 100 - 15, 85. 나누기 2 하면 42.5인데, 소수점 결사니까 82% 줬는데, 재밌는 것은 뭐다? 이 수익 감소에는 15%짜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대신 그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해봤더니 2가지로 나옵니다. 자, 식물체 피해율. 자, 65% 이상 나오는 집이 있고, 식물체 피해율이 65% 미만 나온 집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 나오면 계약자한테 반드시 뭐 한다? 경불보험금 신청 유무 알아봅니다. 여부를 물어봤고, 나는 신청하겠다. 나는 이 금액 갖고는 인정 못한다. 미신청하겠다. 실제 피해 65% 나왔으니까. 신청하면 이때 산지 폐기합니다. 산지는 뭐라 했어요? 곧 농사진 그곳에서 폐기시키는 거예요. 전체 면적을 다 폐기시킵니다. 가입한 전체 면적. 산지 폐기. 폐기하고 얘를 확인한 다음에 보험금 지급됩니다. 보험금이 지급되면서 어떻게 돼요? 얘는 더 이상 노타리 쳐버렸으니까 사고 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보험계약이 소멸돼 버려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녀 보험 기간이 한 3개월 남았는데 그 보험료 돌려주냐 안 돌려주냐. 원래는 상법에서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료 돌려줍니다. 미경과 보험료 돌려주는데, 얘는 교재에 써있죠. 이 경우에는 환급보험료 안 줍니다. 아니라고 약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안 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미신청하면 어떡하냐? 라는 거죠.
미신청할 때는 이 집은 뭐다? 이 집은 수확량 대상 농지로 갑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에 수확량조사 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제 피해율 알아내면 되겠죠. 수확량 갖고. 자, 그러면 이때 콩은 어쩔 거냐? 콩은 유일하게, 자, 8개 품목 중에서 수확량 조사 적기가 전부 다 수확 직전까지 가는 것들이 다 8개. 유일하게 수확 직전 아니고, 이제 경작불능 보험 기간이 지금 수확 직전까지 가는 것들이 다예요. 근데 유일하게 경작불능 조사할 때 그 경작불능 보험 기간이 수확 직전까지 깔지 않고 종실, 콩 알맹이 좀 막 클락할 때, 그때까지 정해진 게 콩 하나밖에 없어요. 콩팥. 콩팥표예요, 원래. 콩팥표. 근데 종실 비대기예요. 종실 비대기니까 앞으로도 얘를 실물지표 65% 남았으면 돈 더 많이 받을 요량으로 한 서너 달 동안을 계약자가 관리 안 하면 피해율이 엄청 높아가겠죠. 수확량이 제로 되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도덕적 해이.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저기 나쁜 날이 거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셔. 그런 거, 그러고 빨리 노타리 치고, 거기에 다른 농지, 다른 작물을 심어서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을 좀 주고자 해서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콩인 경우에는 경작불능 보험기간에 식물지표율이 65% 이상 나오면 얘는 수확량조사 하지 않습니다. 얘는 무조건 뭐만 경작불능밖에 안 줘요. 그럼 나는 못 해주겠다. 나는 계약자면 승인, 나는 못 받는다. 나 이거 알지? 이거 리본 묶었다 나 머리에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다. 수확량조사 갈 때 보고 경작불능 판정도 됐잖아요. 수확량조사 또 안 해줘. 그럼 그 집 뭐만 해야 돼? 무조건 노타리만 쳐서 경작불능 보험금 외에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벼도 똑같습니다. 벼도 똑같아요. 벼, 콩팥 3명만 그렇습니다. 벼, 콩팥.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식물주 피해 65% 미만 나왔다. 8개 품목이. 그때는 뭐 얘는 전부 다 수확량 조사 대상으로 편입을 시킵니다. 됐죠? 자, 다음은 251쪽에 있는 적용 품목, 만일양파에서 전 품목이고요. 조사 공고입니다. 수확기 조사 적기인데 얘는 잠깐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량 조사.